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명대입니다. 저출산 위기를 맞고 있죠. 초혼 연령이 약 34세로 많이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초산 연령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요. 2023년 출생아 10명 중에 1명은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해요. 난임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죠. 국민권익위 경제제도 개선과 김민영 사무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영 사무관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오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 제가 머리카락 색상이 갈색이어서 제가 갈색 머리가 아름답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검정색 머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네요. 블랙 헤어로 돌아오신 김민영 사무관님과 오늘은 난임 시술 에 좀 도움을 주는 난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온 것 같은데요. 먼저 난임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히 해주시겠어요? 네, 난임이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1년 동안 가졌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난임 진단자는 약 24만 명에 달했고 난임 지원으로 인한 임신 성공률은 4분의 1이 넘는 약 27%였습니다. 네. 난임, 그러니까 구체적인 진단 기준도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 난임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게 앞서 제가 리드의 말을 했지만 점점 난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난임 지원 제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경제제도 개선과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제도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신 부분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난 6월에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난임 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원래는 총 25회였으나 1회 출산당 25회로 늘려주고 원래는 45세 이상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50%까지 높였던 것을 동일하게 35세 이상과 동일하게 30%로 적용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국민권익위 차원에서는 이 큰 방향과 더불어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더 이상 번거로움을 느끼지 없도록 절차나 서류상의 불편함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난임 지원 제도가 이렇게 시행 중이었는데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해서 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러 오셨는데요. 국민 생각함 통해서 이 관련 의견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24년 10월에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저희가 난임 지원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총 2,000여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때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를 모른다라고 응답하신 분은 약 9%에 그칠 만큼 대다수의 분들이 난임 지원 제도 자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임 지원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참여자의 약 80%에 달해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네. 일반 회사원의 경우에는 시험관 수술, 이걸 난임 시술이라고 하는데 2주에 6번 정도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눈치가 보이다 보니 연차를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말에 병원에 가고자 할 때도 병원이 너무 멀고 복잡해서 하루를 다 소진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실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지금 혜택 받고 있는 분도 계신데 지금 그런 의견들이 좀 불편하다,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국민 생각함 통해 들어왔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부분 다 좀 그거 하셨습니까? 좀 추진을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의견이 들어온 것들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을 했는데요. 네. 우선은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개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난임시술 지원은 국가랑 지자체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낮추어주고 있고 지자체는 그에 더해서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 부부가 이 두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난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에 병원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뭐 가족 관계 증명서라거나 시술 동의서, 뭐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시술 시마다 최대 25회가 지원이 되니까 25번 했었어야 되는군요. 최대 25회 반복해야 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어서 동일한 서류 제출 절차를 하기보다는 한 번 통지서를 받으면 이거를 여러 번 병원에 가서 사용하게 되어서 직장인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게끔 개선을 했습니다. 네. 진짜 좀 번거로운 부분이 좀 있기는 했었네요. 물론 그 과정이 절차가 필요하니까 있었던 부분이겠지만 네.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거고. 난임 시술비를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이 난임 시술 자체가 많이 힘든 시술이라고 저 얘기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결혼 전이든 좀 네. 미혼일 때도 좀 미리 난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시술을 할 때 신체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혼을 보낸 후에 이제야 아기를 가지려 할 때 뒤늦게 난임임을 알았다. 미리 알았다면 결혼 전부터 아이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국 예방 및 홍보가 중요한 것인데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난임협회나 난임병원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그때 미혼 청년들이 임신 전부터 건강검진을 통해서 관리하고 임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사업을 통해서 난소기능 검사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보건소에 사전에 신청을 하고 또 의료기관을 찾아서 나중에 검진비를 지원받는 등 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당장 계획이 없는 미혼 청년들은 검사를 받을 요인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이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의 선택 항목으로 가입력 검사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결혼 전부터 좀 난임 예방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지원에 대해서 권고를 하신 거고요. 요즘에 TV 보면 결혼 안 한 뭐 유명인들이 뭐 난자, 정자, 동결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뭐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결혼을 하면 자신의 난자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 관련해서 추진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 권고를 했었는데요. 저도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난자 동결 분야인데 국민 제안을 통해 들어온 민원입니다. 난자 동결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지금 당장 동결을 못한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현행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르면 결혼을 한 기혼자, 법률상 혼인을 한 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난자 동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난자와 정자를 수정해서 나오는 배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신의 난자만을 동결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영역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네. 특히 난자의 경우 여성의 몸은 시기가 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그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기혼자의 경우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만을 동결할 때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랬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지금 네, 사무관님과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랬던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았네요. 저출산 극복 위해서 다양한 모든 부처에서 다 노력 중이고 국민권익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계획 갖고 계시죠?
네, 당연합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에도 저출산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것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까지 국민 생각함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5년 제도 개선 역점 추진과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대응이나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해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좀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경제제도 개선과 김민영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